자, 중3 첫 단어 내용이고요. 자, 첫 단어 이름이 제곱근이라는 단어인데, 자, 여기가 일단 첫 시작이다 보니까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게 항상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 배울 때 항상 중요한 거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최고 우선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제곱근 단원을 하면서 처음 보는 이제 기호가 하나가 나타나요. 니네가 이 얘기 한번 들어본 거야. 루트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루트라는 기호에 대해서 왜 만들었는지부터 해서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하는 게 이번 단원의 주된 내용이고요. 굳이 따지면 제곱근이라는 단원이 유치하게 표현하면 중3 단원에서 중3 과정에서의 요새는 산수라는 단어를 안 쓰지 않나? 초등학교 때 산수라고 쓰고 수학을? 수학이라고 써야지 교과서에. 네. 그래서 중3 과정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예를 들어서 구구단 같은 거 공부하는 그냥 계산 연습하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럼 하는 게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난이도가 어렵진 않아요. 알겠죠? 자, 하나씩 해보자. 일단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루트라는 걸 왜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제곱근을 왜 만들었을까? 자, 일단 의미부터 하나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생각해보자.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잘 들어보자. 숫자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숫자 4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수죠? 자연수인데 그 자연수를 어떤 숫자 곱하기 어떤 숫자인지 내가 색깔 구분을 한 이유가 있다. 파란색이랑 파란색은 같은 숫자. 자, 생각. 똑같은 숫자를 두 번 곱한 거지. 맞죠? 그럼 두 번 곱했을 때 4가 나오는 그때 파란색의 정체가 뭘까를 생각을 하면은 파란색 숫자의 정체는 2 곱하기 2 하면 4잖아. 그렇죠? 그럼 플러스 2. 또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에도 4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예요 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9분의 1이라는 숫자를 똑같이 어떤 숫자 곱하기 어떤 숫자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자, 녹색 동그라미의 정체가 이번에 뭐가 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뭐랑 뭐 똑같은 거 뭐 곱해야 9분의 1이라고 돼? 그렇죠. 플러스 3분의 1이라고 마이너스 3분의 1 두 개가 있지. 자, 이렇게 숫자가 있다는 걸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 자, 그리고 이 제곱근이라는 개념은 기원 전에 생긴 거야. 수학의 역사가 되게 길어요. 나중에 니네가 서점 한번 가보시면 수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책 얘기가 많이 있어. 수학은 아름다워 막 이런 책이 있어. 실제로 있는데 그런 책을 뭐 굳이 사서 볼 필요는 없는데 잠깐 얘기를 하면은 이 개념이 만들어진 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거란 말이야. 몇천 년이 된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제곱근이라는 개념을 몰랐을 때는 그냥 이렇게 만들고 그냥 넘어갔는데 문제가 생긴 거야. 얼마? 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한번 똑같이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3이라는 숫자가 어떤 세모 숫자와 어떤 세모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얘처럼 깔끔한 숫자로 나오나 생각했더니 안 나오지. 어떤 숫자를 두 번 곱해야지 3 나오냐에 대한 게 아무래도 좀 안 떠오르지. 자, 지금 니네가 생각하는 그 하는 마인드가 기원전의 수학자들이 생각한 마인드랑 똑같은 거야. 그때는 제곱근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다 정립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야. 자, 그럼 하나 더 얘기해보자. 3 말고 여기 쓸 공간을 좀 비워놓으세요. 5분의 1을 한번 해볼까요? 자, 5분의 1이 어떤 숫자 곱하기 어떤 숫자 똑같은 걸로 구성되는데 마찬가지로 5분의 1도 이 세모에 해당하는 애가 누군지 찾는 게 아무래도 좀 곤란하죠. 그래서 그때까지 썼던 숫자들로만 갖고 다시 말하면 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사용했던 숫자가 성민아 5분은 못 버티는 거야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수학 숫자를 생각했을 때, 야, 니네가 중학교 2학년 첫 단어 내용이 뭐였어요? 1학기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첫 단어 내용이 뭐였어요? 기억을 한번 해볼래? 그 유리수. 그렇죠. 유리수와 순환소수라는 거 공부했죠. 기억나요? 그랬을 때 유리수라는 게 정확하게 의미가 뭐였어? 분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수를 유리수라고 불렀다. 그리고 순환소수랑 비순환소수 공부했지. 기억나니? 순환소수는 소수점 아래 숫자의 배열이 규칙적인 거였지. 근데 무한정 뻗어나가는 거였지. 기억나요? 근데 비순환소수는 뭐였죠? 규칙성이 있지 않으면서 무한히 뻗어나가는 소수를 무한소수라고 그랬지. 비순환소수라고 그랬지. 그래서 니네가 그때 공부했을 때
순환소수는 유리수에 들어가고 그래서 순환소수를 유리수로 바꾸는 공식 두 가지를 공부했어요. 기억은 나냐 근데? 그 점땡 그 해서. 네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뭐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순환소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리수에 들어가는 애가 맞아. 근데 순환하지 않는 애는 유리수가 아니다라고만 얘기하고 그냥 건너뛰고 넘어갔어. 선생님이 너네는 그때 없었긴 했는데 선생님은 그때 그게 무리수야.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할 거야 라고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갔었어요. 자 근데 지금 이제 그걸 얘기를 해야 돼. 왜? 오늘 할 거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로 돌아와 보자. 기원전 수학자들은 유리수 범위에서만 숫자를 공부했어. 다뤘어.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2 정수죠. 유리수 범위에 들어가죠. 3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은 분수 모양이니까 유리수에 들어가는 애 맞죠? 그러니까 9분의 1과 4 입장에서 봤을 때 동그라미 친 숫자의 정체를 어렵지 않게 찾아냈는데 이런 숫자들 때문에 문제가 이제 생긴 거야. 유리수 범위만으로. 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유리수 범위에서 비어있는 자 새로운 숫자를 찾는 게 불가능했다는 거지. 지금 내가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건 왜 만들었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잘 들으세요. 일단 영어 공부를 좀 해보자. 여기 써있는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가 뭐였냐면 4를 만들 수 있는 숫자. 다시 말하면 똑같은 숫자를 두 번 곱했을 때 4가 됐다 그랬지. 생각? 2 곱하기 2가 4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4잖아. 자, 그 다음에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하면 9분의 1이고 마이너스 3분의 1도 두 번 곱하면 9분의 1이 되지.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를 똑같은 거를 두 번 곱했을 때 4가 되면은 자, 영어 공부하는 거야. 그때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를 뭐라고 부르냐면 4 입장에서 제곱근이라고 불러요. 이건 새로운 용어입니다. 알겠어요? 자, 뭐라고요?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가 4 입장에서는 얘가 제곱근. 뭐라고? 4 입장에서의 제곱근이야. 그 다음에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9분의 1이라는 숫자의 제곱근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새로운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가 찾지 못한 두 숫자가 있죠. 그럼 얘들도 빨간색 세모는 3의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제곱근이라고 불러. 파란색 세모는 5분의 1의 제곱근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 숫자를 찾고 싶은데 막혔단 말이야. 그래서 뭐를 만들었냐면 새로운 표기법을 만들었대. 그게 아까 말한 루트라는 표시예요. 자, 영어로 할거든요. 자, 쓸 때는 책에도 써있어. 자, 이렇게 루트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기호를 이제 어떻게 쓰냐면 잘 봐.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학생들마다 이제 필기하는 게 습관이 다 다르다 보니까 다양하게 쓰는데 보통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쓰는 거 알려주는 거다. 아니면은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어. 근데 교과서 나중에 보시면 이 표현으로 많이 써 있어요. 잘 보시면 끝에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써 있어. 선생님은 그냥 좀 이쁘게 쓰려고 안에를 이렇게 휘어서 쓴 거야. 아무렇게나 쓰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 일단 뭐라고 읽어? 루트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저거를 만들어서 이제 써먹을 건데, 자, 세모를 이제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세모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3의 제곱근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표현이 이제 어떻게 쓰냐? 잘 들어라. 오늘 첫 시작이다,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쓸 때 3의 제곱근 찾고 싶었던 거지. 맞아요. 그래서 3을 일단 자신있게 탁 쓰세요. 그 다음에 루트 표현을 3 겉에다가 옷 입힌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씌우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모는 파란색 세모는 자, 5분의 1의 제곱근이죠. 그럼 똑같아. 세모를 찾고 싶대. 그럼 세모를 이제 어떻게 쓰냐면 5분의 1이라는 숫자를 쓴 다음에 겉에다가 루트를 탁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알겠죠? 연습하는 거야, 오늘은. 알겠지? 자, 근데 잘 들어봐봐. 이따가 정리를 한번 할 건데 잘 봐봐. 아까 4의 제곱근을 찾아봤더니 하나가 아니죠. 2개 나왔지. 근데 특징이 뭐니?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의 공통점이 뭐냐? 절대값이 똑같지. 근데 부호가 반대지. 이해되니? 자,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1도 부호가 반대지. 절대값은 똑같지. 그리고 개수도 몇 개가 생겨서 2개가 생겼지. 2개. 자, 따라서 제곱근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이렇게만 쓰면은
틀려. 왜? 얘도 제곱근이 몇 개가 생겨야 돼? 2개가 생겨야 돼. 근데 특징이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2개가 생겨야 되거든. 그래서 쓸 때, 자, 처음이니까 순서대로 쓰는 거야. 플러스 루트 3 하나를 쓰고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2개를 써야 돼. 정민아. 자, 근데 수학자도 사람이니까 좀 귀찮거든. 근데 이거를 2번 쓰는 게 귀찮으니까 어떻게 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합쳐서 써요. 앞으로. 따로 쓴다고 틀린 거 아니다. 근데 합쳐서 쓰는 게 좀 편하니까 이렇게 쓰기로 하죠. 알겠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루트 5분의 1이 아니라 앞에다가 뭐를 붙여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 자, 알겠죠? 그럼 순서 다시 정리. 구하고자 하는 숫자에다가 뭐를 씌워? 루트 표현을 씌워. 그 다음에 앞에다가 뭐를 붙여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그게 제곱근 표시하는 방식이다. 자, 알겠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 써있어. 책에 다 이렇게 나와 있다. 어떤 숫자를 2번 곱했단 말이야.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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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그럼 똑같은 걸 2번 곱했으면 이거 거듭제곱이라고 우리 부르지 않았니? 그래서 똑같은 숫자를 2번 곱했을 때 새로운 숫자 A가 만들어졌으면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X라는 숫자가 A의 뭐라고 불러요? 제곱근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기호는 이제 어떻게 쓸 거냐? 방금 말한 걸 또 쓰면 되는 거죠. 자, A의 제곱근인 거죠. 그래서 A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나와서 자, 루트를 씌우고 나서 앞에다가 뭐를 붙이기로 했어? 2개가 생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기로 한 거야. 자, 됐니? 이렇게 쓰는 게 루트 기호 표현하는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제곱근의 특징이 뭔가 있지 않을까? 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건데 자, 여기다가 원래 뭔가 쏘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괄호 하나 딱 만들어놔. 알겠죠? 자, 그럼 제곱근의 특징은 방금 이미 얘기했었죠. 첫 번째, 제곱근을 계산하면 몇 개가 생겨? 2개가 생기지. 플러스 마이너스에 2개가 생겨.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니네가 중학교 3학년 때 첫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1번 문제는 무조건 뭐 나오냐면 제곱근의 개념 문제가 나와. 모든 학교가 다 똑같아. 근데 잘 틀려. 잘 틀리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공부하자고. 단! 아닐 때가 하나가 있어요. 자, 생각해보자. 제곱근이 언제 2개가 아닐까? 0. 그렇죠. 왜냐면 0은 0 곱하기 0 하면 0이 나오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0의 제곱근은 뭔가요? 0 하나밖에 없지. 이해됐어? 그래서 단 0의 제곱근은 0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0 빼면 다 제곱근이 2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생각해보자. 음수는 제곱근이 있을까? 음수는 제곱근이 절대로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일단 이건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고등학교 넘어가면은 음수의 제곱근을 나중에 또 다뤄요. 나중에 뭐 이미지너리 넘버 해가지고 막 이상한 기호를 쓰는데 아직은 그거 할 단계가 아니니까 일단 중학교 범위에서는 음수는 제곱근이 없다라고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성민아, 5분만 서 있으세요. 서 있으세요. 얇게만 앉으세요. 자, 그럼 음수의 제곱근이 왜 없을까? 자,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무작정 외우는 겁니다. 이해하고 외우는 게 우선이에요. 자, 음수는 제곱근이 왜 없을까요? 자, 생각해볼래?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 곱하기 어떤 숫자다 라고 이렇게 모양을 똑같이 써. 내가 맨 처음에 쓴 거지. 저것처럼 한번 만들어봤어. 자, 생각? 얘랑 얘는 똑같은 숫자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숫자를 곱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잘 들어봐봐. 얘랑 얘랑 같은 숫자면 얘네 경우에서 공부했잖아. 몇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앞에 거가 양수면 뒤에 것도 양수여야 되지. 앞에 거가 음수면 뒤에 것도 음수여야 되지. 앞에 숫자가 빵이면 뒤에 숫자도 빵이어야 되지. 그럼 생각. 각각 곱하면 양수 곱하기 양수한 거 무조건 양수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음수 곱하기 음수한 것도 양수 아닙니까? 0하고 0 곱하면 0 아닙니까? 그럼 결론이 뭐예요? 똑같은 숫자를 2개 곱하면 절대로 음수는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음수는 절대로 안 만들어지니까 음수는 제곱근이 절대로 안 생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 당연한 건데 결과만 외우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은 없어. 자, 그럼 이것 때문에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게, 자, 여기다 쓸게요. 아까 내가 제곱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루트를 씌운 다음에 앞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라 그랬지. 그러면 이런 표현이 성립하는 거니? 마이너스 2가 제곱근이 없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에다가 루트를 붙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쓰는 게 성립할까 안 할까? 마이너스는 제곱근이 없다고 했으니까 지금 내가 쓴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거야. 파란색 괄호 이제 채울 거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다가 뭐 쓰려고 그랬냐면 A라는 숫자가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지. 마치 여기에 동그라미 3번에 마이너스 2 같은 애란 말이야. 음수는 제곱근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표현이 안 된다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말은 A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양수일 때만 돼요. 자, 사실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0이 돼도 문제는 안 돼. 내 교과서에 나온 건 이렇게 다 써 있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A가 반드시 양수여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럼 이것의 가치는 뭐예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 숫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지. 자, 이유는 뭐라고? 제곱근이 없거든. 제곱근이 없는데 어떻게 루트를 씌우겠냐라는 거죠. 자, 루트를 왜 씌운다고? 앞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야. 루트를 씌우는 이유는 제곱근을 계산하기 위함이었죠. 근데 음수는 제곱근 자체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숫자에다가 음수에다가 루트를 씌우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행위인 거지. 알겠죠? 자, 근데 고등학교 때는 얘기가 다르다. 근데 지금 현재는 중학교 과정이니까 중학교 범위에서의 설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영어 공부를 좀 해볼게요. 니네 방학 스케줄 나왔어? 네. 언제 하는지 알아? 1월 방학. 7일 1월 7일 언제? 1월 10일. 대한민국 11일 날 한다고. 8일이요. 8일? 8일? 정확해? 아니요. 대충 대충? 저 형님. 대충 모르겠어. 잘 몰라? 졸려? 3주 후 월요일이라. 월요일? 아, 3주 1월 8일 맞을 거예요. 맞을 거야? 왜냐면 우리 연장 수업이 1월 10일부터거든. 1월 8일부터. 근데 10일 이후에 방학하는 이제 대한요직이 좀 문제가 되는데 1월 10일이 무슨 요일? 목요일이었나? 잠깐만. 목요일이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1월 9일? 방학식을 하는 거. 며칠부터 그거라고? 1월 10일. 11일. 아, 그러네. 방학식 하면은 그 여빈이 그날 올 수 있겠다 그러면. 원래 이제 금요일이면은 12시부터 4시 수업이거든. 방학식 하면은 일찍 끝나지 않니? 밥 먹고 끝나면은 12시 50분에 끝나. 아니 방학식 하는데 밥을 먹어? 먹지 않나? 먹어? 몰라요? 보통 저희 안 먹고 그냥 방학식만 하고 진짜요? 바로 오는 거 아니야? 여름 방학 때는 먹었어요. 아 그래? 여름 방학식 때는. 밥을 먹여서 집에 보냈다고? 네. 안 먹고 와야겠네. 안 먹고 왔는데. 그래서 좀 그날은 조금 늦게 오는 한이 있더라도 와야 돼. 어쩔 수 없어. 방학이 늦어가지고 다른 학교 문제가 안 되는데 좀 조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나. 안 그럼 니네 막 10시까지 수업하고 집에 보내고 막 이래야 돼. 뒤로 막 미루고 이러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조정을 해봤는데 그것만 조금 뭐 1시간 정도 늦을 것 같은데 그거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자. 알겠지? 대한요직이 늦게 하긴 하더라고. 다른 학교도 몇 개 있어요. 자, 계속 합시다. 자, 그러면 영어 공부를 좀 해보자. 자, 네모 3번. 자,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시길 제곱근은 0일 때, 음수일 때 제외하면은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생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아까 썼던 숫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4의 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걸 아까 우리가 썼지? 그때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를 이제 어떻게 부를 거냐면 둘 다 4의 제곱근인데 플러스 2를 4의 제곱근 중에서 양의 제곱근이지. 4의 그래서 양의 제곱근이라고 그냥 쓰자. 마이너스 2를 4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수학자들이 좀 가치 있게 바라본 게 마이너스 말고 플러스일 때야.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무슨 용어를 붙여줬냐면, 이거 좀 헷갈린다. 잘 들어라. 제곱근 4라고 불러주게 돼 있어요. 자, 뭐라고요? 4의 제곱근은 2개야.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 중에 4의 양의 제곱근을 특별히 다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제곱근 4라고 불러. 이게 지금 말이 좀 헷갈려 사실. 왜 그런지 알겠니? 제곱근 4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생각을 하면은 루트 4 같지 않냐? 맞죠? 근데 루트 4가 일단은 맞기는 한데 이거의 말장난인데 한번 정리 좀 해볼까? 잘 들어봐. 개념 문제 중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4의 제곱근 이라고 써있으면은 얘는 위에 써준 대로 플러스 마이너스야. 근데 방금 내가 말했던 제곱근 4는 어떻게 되냐면 한글 단어가 이래서 좀 어려워요. 제곱근 4라고 써있으면 그냥 4가 제곱근이야 라고 해석을 하는 애들도 있어. 4가 제곱근이야 라고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이건 수학적인 정의야. 제곱근 4는 뭐라고 써있어? 위에 4의 양의 제곱근이지. 다시 읽을 때 제곱근 4라고 써있으면 그냥 플러스 2만 써줘야 돼.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제곱근은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제곱근 4라는 표현을 왜 만들었을까요? 에 대한 얘기는 지금은 얘기해주기가 좀 곤란한데요. 이거는 까마득히 니네가 진도를 허벌나게 많이 나가면 나중에 수원과정 하나 많이 벌었죠. 고2 거야. 고2 과정이야. 근데 이거 써놓기만 해. 알았지? 고2 과정에 지수라는 단원이 나와요. 지수는 니네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의 그 지수야. 아, 네. 자, 그 지수 단원에 고등학교 때 지수 법칙을 또 본 거예요. 고등 버전의 지수 법칙이 있는데요. 그때 지수 단원에 제곱근 4라는 표현을 새롭게 본 거예요. 그럼 그때 가면은 왜 수학자들이 제곱근 중에 양수만 따로 명칭을 불렀을까? 에 대한 얘기가 그때 가면은 좀 정확하게 공부하게 됐습니다. 아직은 지금 설명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일단 이렇게만 적어놓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그럼 요거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A의 양의 제곱, 자, A의 제곱근을 써봐라 라고 쓰면 이제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 그냥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는 거지.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하고자 하는 숫자 안에다가 루트를 집어넣으라고 했지? 미안. 루트 안에다가 구하고자 하는 숫자를 집어넣으라고 했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제곱근 A면 어떻게 되는 거니? 제곱근 A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제곱근,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중에서 양의 제곱근만 쓰는 거. 플러스 루트 A인데, 자, 설명하느라 쓰긴 했지만 이 플러스는 당연히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구분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루트라는 기호가 들어간 제곱근을 좀 표현을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제목에 뭐라고 써놨어요? 계산의 기초나 단원이라고 그랬지? 그럼 루트 갖고 계산하는 거에 대한 연습을 구체적으로 하는 건 오늘은 하지 않는데 정말 말 그대로 기초 계산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제목은 제곱근의 성질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아까 A가 양수일 때만 제곱근을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중학교 원리에서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봐봐. 아까 A의 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그랬지. 그럼 생각해보세요. 제곱근을 왜 공부했어? 똑같은 숫자 곱했을 때 어떤 새로운 숫자가 탄생했어. 그 탄생을 시키는 존재 자체가 제곱근이란 말이야. 그러면 숫자 갖고 일단 얘기해봅시다. 4의 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2였는데 그러면 제곱근을 다시 제곱하면 무슨 얘기야? 플러스 2를 제곱하면은 뭐가 나타나? 원래 숫자 4가 당연히 나타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제곱하면은 당연히 4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숫자니까 이해가 되지만 문자까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A의 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A라고 하기 때문에 루트 A 자체를 제곱하면은 뭐가 돼? 원래 숫자인 A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물론 마이너스 루트 A. 자, 얘는 A의 음의 제곱근인 거 맞습니까?
그럼 얘도 제곱하면 원래 숫자인 a가 만들어져. 자, 그 중에 니네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이 표현입니다. 자, 일단 별표 하나 딱 쳐놓으시고 조금 있다가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애들이 계산 실수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랑 요거야, 요거. 좀 이따 정리해 줄게. 자, 그 다음에 자, 잘 들어봐봐.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 자, 빨간색으로 쓰자. 자, 위에 빨간색 메모 친 거랑 아래 지금 방금 쓴 거랑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겠나요, 혹시?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구분이 뭐니? 자, 얘는 굳이 초딩스럽게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루트 안에 a를 2번 곱했어요라는 뜻이죠. 근데 위에 거는 사실 구분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또 한번 써줄게. 자, 얘를 말 그대로 루트 a를 2번 곱하세요. 루트 a를 2번 곱하세요. 자, 표현의 차이 알겠어요? 자,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자, 그랬을 때 아래 거는 계산했을 때 그냥 a가 나온다고 했는데 얘는 좀 구분을 지어야 되는 게 있어. 자, 이게 또 하나의 뜻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보자. 숫자 갖고 일단 먼저 얘기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루트 자, 마이너스 자, 2가 뭐였까? 2의 제곱이 있어.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해.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루트 2 곱하기 2가 된다는 거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걸 계산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일단 루트 4가 맞죠?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야. 잘 들어봐봐. 얘가 답을 내면은 뭐가 되냐면 그냥 얘는 2가 돼. 자, 이걸 지우자. 근데 왜 그러냐면 확인해 보자. 자, 잘 들어. 루트라는 걸 공부한 게 아까 말했던 대로 기존에 있던 유리수가 딱 표현을 못하니까 루트를 만들었던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런 관점도 생각해야 된다. 잘 봐봐라. 그냥 4의 제곱근 계산할 때는 루트를 굳이 쓸 필요가 없었죠. 왜? 루트라는 개념을 몰라도 그냥 숫자로 깔끔하게 표시했잖아. 3 같은 게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새롭게 만든 루트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숫자랑 뭔가 연관을 좀 부여해보고 싶은데 이 루트를 만든 건 범용적으로 쓰려고 만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봐. 4의 제곱근을 루트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쓰면은 자, 계속 이 숫자를 계속 쓰고 있다. 일부러 쓰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얘를 우리가 오늘 새롭게 만들어낸 루트 기호를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내가 쓸 때 어떻게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구하고자 하는 숫자를 어디다가 집어넣어? 루트 안에다가 집어넣으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앞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라고 했죠. 이게 루트라는 표현을 안 만들었을 때 새로운 표시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생각. 제곱근은 양수일 때는 무조건 2개라고 했어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 아래 거는 플러스 루트 4랑 마이너스 루트 4가 되는데 그러면 위에 거랑 아래 거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 똑같은 숫자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뭐가 성립하냐면 2는 플러스 루트 4랑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루트 4랑 같아야 된단 말이야. 같은 제곱근이거든. 자, 근데 이제 연관성을 좀 부여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4가 무슨 모양이에요? 2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4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랑 뭔가 관계를 부여해봤더니 자, 여기 있는 2랑 루트를 마치 약분시키다고 생각하면은 우변에 있는 숫자가 2밖에 안 남지. 그럼 얘랑 똑같지. 그래서 이게 루트 계산하는 아주 기초 과정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자, 루트 안에 있는 제곱 숫자랑 루트랑 마치 약분하듯이 지워버리면 마이너스 2만 남지. 그래서 마이너스 2랑 똑같다는 뜻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능해. 자, 그럼 위로 다시 돌아봐봐. 이걸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자, 상관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2의 제곱이죠. 그럼 아까 내가 방금 말한 게 뭐예요? 루트라는 표현과 지수에 있는 2를 약분해도 된다 그랬지. 그럼 남는 숫자가 뭐만 남아요? 2만 남지.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능해. 자, 이게 제곱근 계산하는 첫 시작이에요. 알겠죠? 근데 내가 이거를 왜 써줬냐면 애들이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공부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잘 봐봐. 3번하고 4번을 비교하세요.
자, 루트 마이너스 2를 제곱했어. 그러면 이거를 바보같이 계산하는 애는 아 선생님이 지수인 이랑 루트랑 약분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답이 마이너스 2겠다 라고 하면은 난리가 나는 거야. 왜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 숫자가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2의 제곱 아니냐? 계산하면 뭐예요? 4죠, 4. 4죠. 근데 4는 다시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2의 제곱이라고 바꾸면 되지. 그럼 이때는 약분해도 돼. 그래서 진짜 답은 뭐가 되냐면 2가 돼. 자, 얘가 올바른 계산. 가로를 먼저 풀라. 그렇죠. 가로를 계산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알겠나? 자, 그럼 너희들이 느낌이 이런 거예요. 중학교 버전에서는 여러분 루트를 계산하면 계산하는 답이 마이너스가 절대로 안 나와요. 알겠지? 근데 단 요건 좀 비교해보자. 얘는 좀 다르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을 계산해보면 이거는 또 기계적으로 이런단 말이야. 소리나 개들어나 선생님이 루트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절대로 안 나온다고 하셨어 라고 생각만 하면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얘는 나와. 왜? 이거 계산하면 얘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자, 2의 제곱, 그냥 2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 위에 설명했죠? 그럼 답이 2였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지. 이렇게 마이너스가 탄생할 수도 있어. 근데 선생님이 말한 건 이런 거야. 앞에 마이너스가 없으면 그 숫자는 그 자체로 이미 양수야, 양수. 그럼 계산했을 때 절대로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숫자 얘기했으니까 정리 한번 해보자.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 이 별표들 때문이에요. 알겠죠? 자,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헷갈릴 수 있어. 자, 그럼 여기까지 쓴 거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잘 봐봐. 다시 비교를 한번 해보자. 자, 루트 그냥 2의 제곱하고 얘 2 나왔지?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하고 계산했더니 얘도 2 나왔다는 거 확인했죠? 그러면 연관성을 좀 부여하려고 해. 자, 요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따가 용어 정리 또 해줄 건데, 둘 다 답은 2가 나왔는데, 원래 숫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어차피 루트, 자, 2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2의 제곱이나 루트 안의 숫자가 4인 건 똑같은데, 뭐, 천재 숫자에서 모양을 봤을 때, 얘는 2라는 숫자를 제곱했고, 얘는 마이너스 2라는 숫자를 제곱했단 말이야. 그쵸? 그럼 위에 거를 잘 보시면, 얘 양수 맞죠? 네. 그럼 답을 계산해봤더니 똑같은 2가 나왔지? 네. 근데 얘는 어때? 마이너스 2는 음수인데 실제로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양수 2가 됐지? 그럼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공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2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이거 그냥 2잖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위에 있는 거는 루트 안에 있는 2가 그냥 그대로 튀어났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얘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튀어나왔지. 공식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이 된 이 세모가 음수일 때는 나올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튀어나왔지. 자, 근데 양수일 때는 그냥 튀어나왔지. 이해됐니? 자, 그래서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따라서 중3 애들도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잘 보세요. 잘 들어봐. 루트 안에 제곱수가 이렇게 있을 때 답이 하나가 아니야. 두 종류가. 자, 확인시켜드렸는데 두 종류가. 잘 들어봐봐. 위에 거는 2가 그냥 튀어나왔죠? 그럼 이 2가 공식상에서 그냥 A네. 맞니? 그래서 그냥 튀어나올 때가 있고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때도 있어.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줘야 돼. 계산할 때. 자,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제곱이 된 숫자 세모에 해당하는 애 부호에 따라서 달라질 거야. 자, 잘 들어라. 그래서 부호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냥 튀어나올 때는 A라는 숫자가 양수일 때 그리고 공식상에서 관례적으로 여기에다가 부호를 붙여줘.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때는 제곱이 된 숫자가 뭐였어? 음수죠, 음수. 그래서 제곱이 된 숫자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요. 알겠죠? 자, 왜 내가 자꾸 이거를 구호절절 다 쓰고 있냐면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또 마찬가지야. 엄청나게 잘 풀려요. 그래 가지고 처음 하는 거니까 시시콜콜 다 떠들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정리 다시 하자. 제곱이 된 숫자 A가 양수이든지 빵이면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양수라고 생각해도 된다.
양수면은 그냥 나와. 뭐라고요? 써줄까? 양수면 그냥 나와. 자, A가 만약에 음수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 유치하게 외우면 이렇게 해도 돼. 자, 됐죠? 자,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뭐 간단한 거 한번 이거는 한번 연습해보자. 안 돼요. 모르겠어요. 빨리 써. 동민아, 잘 쓰고 있니? 약 기운이 아직 안 가셨나 보네. 되게 그냥 졸린 게 아니라 표정이 보니까. 요새도 약 먹어?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 약이 먹으면 졸립지. 많이 졸려요. 심각하게 졸려요. 타미프로야? 네, 30%예요. 며칠치 지거든요? 5일치. 5일치? 그 약 다 먹으라고 했어요, 의사가? 그거 안 먹으면 그거 먹고 또 아니, 그게 아니라 다 나와도 약 지어준 건 다 먹으래? 동민아, 정신 좀 차려. 네. 정신 좀 차려. 아, 진짜 졸린, 평소 졸린 거랑 표정이 달라. 진짜 졸린 표정. 동민아, 집중력 있게 해. 힘든 건 알겠는데. 알겠죠? 네. 자, 그럼 연습해보자. 가운데 거 지워도 되냐? 가운데 건 줘도 돼요. 네. 네. 빨리 써. 자, 난 쓸 거야. 그냥. 자, 지금하고 연습하는 거다. 두 가지 한번 해보자. 형민아, 너 집에서 영상 꼭 봐라. 네. 알았냐? 자,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두 개를 저안 써도 풀어주세요. 되죠? 뭐예요? 저 이거? 예시요. 안 써. 써요? 써. 자,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는 항상 조건을 주게 돼 있어요. 다음을 풀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두식 다 A가 음수래. 얘도 A가 음수래. 아, 저기 문제가 저렇게 나와요. 네. 계산이 너무. 자, 어려워하지 마. 처음이긴 한데 안 어려워. 자, 영어에만 입각해서 풀면 돼. 자, 기준이 뭐냐면 루트 안에 제곱이 된 숫자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풀이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럼 제곱 밟아? 그럼 니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루트 안에 제곱이 된 숫자가 뭔지부터 찾아. 얘는 2a가 제곱이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5a가 제곱이 되겠지. 이거를 조건조차 확인하지 않고 선생님 2a는 앞에 마이너스 보호가 없으니까 양수잖아요. 선생님 얘는 마이너스 보호가 있으니까 음수잖아요 라고 하면은 큰일 나는 거지. 알겠어요? 잘 들어? a가 음수면 자 음수에다가 양수를 곱했으면 음수지.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얘는 음수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었다고 음수가 아니라 얘는 a 자체가 음수인데 마이너스를 또 곱했죠? 그러면 양수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공식에 입각해서 계산하는 거야. 뭐라 그랬어요? 제곱이 된 숫자가 마이너스면 음수면 요거지. 어떻게 나오라고?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세요라고 했지. 따라서 마이너스 붙여서 세모가 튀어나온 거야. 정민이가 그림을 하는 거다. 알겠냐? 다음 시간쯤부터는 이렇게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보라색 세모 친 거는 양수죠. 양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튀어나와 라고 했지. 그래서 그냥 튀어나와. 여기에다가 뭐를 쓰면 돼? 숫자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저거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잖아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 그것도 얘기해 줄 거예요. 자, 잘 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A니까 마이너스 7A 이렇게 되죠. 됐니? 네. 자, 그러면 조인이가 방금 말한 뭐 어디 모르겠어. 아니,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계산이 아니라서. 니네가 말한 것 지금 해줄게. 여기 풀이 방식이 다양해. 자, 그러면 다른 풀이를 자 이거 썼냐 혹시? 네. 썼어요? 그럼 알아서 잘 필기하세요. 여기다가 다른 풀을 해줄게. 종이가 저 마이너스가 없어질 수 있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그거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처음 공부할 때는 이 풀이가 조금 더 편할 수 있어. 근데 선생님들 권장하는 건
개념대로 푸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지금 써준 풀이를 일단 좀 연습을 해. 알았죠? 근데 지금 써주는 것도 틀리진 않는다. 잘 봐. 선생님이 자 정민이가 이거 없어질 수 있잖아요 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루트는 그냥 다시 한번 쓰고 자 정민이가 말한 이 마이너스가 자 여기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 없앨 수 있죠? 지수가 짝수만 마이너스는 없애도 된다는 게 중일 과정이죠? 그래서 없애도 돼요. 그래서 얘를 그냥 5a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도 되지. 자 그럼 이때는 좀 부호가 달라지는 거야. 첫 번째 제곱된 대상 2a이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제곱된 대상이 그냥 5a죠. 이해됐냐? 자 그럼 똑같아. 어떻게 되겠어? 얘는 아까 말한 대로 음수였지. 이번에 보라색이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에다가 5를 곱했으니까 음수야. 그래서 보라색도 이번엔 음수죠. 자 그러면 공식에 의하면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 라고 했잖아. 그래서 계산할 때 얘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그 다음에 보라색도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돼. 됐어요? 자 처음 배울 땐 얘가 좀 더 편하다. 그러면 그냥 자 세모 자리에다 뭐 집어넣어? 2a 집어넣고 보라색 자리에다가 5a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계산해보니까 답이 어떻게 나와요? 똑같이 나오지? 똑같이 나오죠. 옆에 것도 한번 다시 이거요? 네. 이거 자 이거는 정리를 안 했다. 그쵸? 그럼 그냥 이 자체에서 문제 주어져 있는 것 자체에서 그냥 부호를 판단한 거야. 네. 그러면 얘는 음수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음수가 될 것이고 네. 얘는 음수에다가 또 음수를 곱했으니까 양수가 되겠죠. 네. 자 그럼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야. 지금 상태에서는 그랬을 땐 음수였을 땐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신대. 그래서 현재 상태 세모에다가 마이너스 5를 붙인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보라색은 이번에 양수였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나온다고? 그냥 나와. 네.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별다른 내가 부호를 붙였어요? 안 붙였죠. 그럼 그냥 세모를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세모의 주인이 빨간색은 2a였고 보라색은 마이너스 5a였잖아. 그래서 우리 그대로 집어넣은 거야.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해? 뿔마면은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a니까 마이너스 7a가 되겠죠. 근데요 만약 A가 마이너스잖아요. 네. A 대입해서 하면 안 돼요. 그럼 또 답이 안 나와. a를 대입한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A가 음수면은 저 2A면 마이너스 2A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a 자체가 음수라니까. a가 음수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부호를 붙여버리면 얘는 양수가 돼버리죠. 얘들아 이거 막 숫자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부호만 따지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a가 음수라서 마이너스를 니네 강제로 붙여주면 안 되지. a는 문제에서 이미 음수라고 줬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알았냐? a 자체가 뭐라고 부호가? 음수야 음수. 그럼 종이 네가 말한 대로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5 붙이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랑 똑같은 거냐? 마이너스 5a가 음수라고 그냥 다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마이너스 부호가 있다고 무조건 음수가 아니야. 알겠어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른 거라고. 실제로 계산해보니까 얘는 양수였잖아. 왜? a가 음수였는데 마이너스 5라는 음수를 또 곱했으니까 양수가 된 그럼 거지. 앞에 거도 네. 음수가 그런가? 그렇죠. a가 음수라면서. 근데 그 제곱이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제곱이니까 이 양수로 바뀐단 말이야. 뜨뜻미지근하게 생각한 거잖아. 그럼 그걸 원래 풀면 이렇게 돼. 이 말 대박이 되면 그게 이렇게 바뀌어 다시. 이게 더 이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더 헷갈린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공식의 모양에만 생각을 하는 거야. 제곱에 대한 숫자의 부호만 따져. 알았어? 제곱해서 계산하세요. 자, 이거는 얘들아 숫자일 때는 니네가 계산하는 게 성립이 돼요. 자, 아까 이거 마이너스 2에 제곱한 게 마이너스 2가 안 된다고 한 거를 사실 숫자 계산을 직접 해서 했죠. 기억나죠? 아까 했던 거. 근데 숫자일 때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원래는 얘도 계산할 때 저 공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미 저기에서 설명해 줬어요. 얘를 원래 공식을 써서 계산하게 되면은 종인이가 지금 헷갈려하는 게 이거를 이렇게 4로 바꿔가지고 부호를 바꿔가지고 계산하는 거를 연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저것도 그렇게 할래요 라고 했는데 문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더 어려워. 문자가 있을 때는.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철저하게 공식의 모양에서만 생각을 하라고. 아 알겠어요? 숫자일 때는 막 계산해도 돼.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가 숫자가 나오겠어? 숫자가 너무 뻔하거든. 이 공식을 몰라도 숫자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2의 제곱 무트 씌운 게 2가 된다는 걸 모르는 바보는 없어.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그럼 선생님들이 그걸 숙제를 안 낸다. 숙제를 낸다. 시험 안 낸다고. 당연히 문자로 낸다고. 왜? 그래야 헷갈리고. 처음 배우는데 헷갈리잖아.
알겠어요? 그 선생님이 처음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돼. 공식의 모양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야.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이 숫자도 계산하지 않고 저 공식의 모양에 맞춰서 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보자. 지금 쓰지 마세요. 저 공식 모양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제곱이 된 숫자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지. 자, 그럼 저 공식에서 뭐라고 했어? 제곱이 된 숫자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라. 그래. 그래가지고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튀어나온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플러스 2. 그래서 플러스 2가 되니까 위에 답이 나오잖아. 네. 알겠어? 그래서 숫자일 때 버릇을 지워야 돼. 알겠어요? 문자는 당연히 저렇게 하는 건데 숫자도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그리고 얘들아 이렇게 써준 이유는 여러분 평소에 계산할 때 문제 풀 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알려준 게 아니라 왜 공식이 모양이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거에 불과한 거야. 알겠죠? 그럼 니네는 평소에 계산할 때 숫자가 있다고 이 방식을 하면은 이런 문제 풀 때 난리가 나는 거지. 막 패닉에 빠져요. 난 맞았어 하고 풀어놨는데 다 틀린다니까. 근데 이따가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알아. 알겠죠? 그래서 처음 배우는 거잖아. 철저하게 내가 알려준 대로 하라고. 자, 저 공식의 모양에만 맞춰서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밑에 것도 한번 해보자. 최달 치고 쓸 게 많지. 책이 없는 것만 예제를 많이 쓰고 있어서 그래. 자, 그럼 봐. 얘도 계산해봐. 자, 똑같이 하자고. 마이너스 3이. 자, 그럼 보세요. 얘는 제곱이 된 숫자가 6a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트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3a가 제곱이 된 숫자. 똑같은 거라고. 음수 없으니까 양수잖아요. 음수 있으니까 음수잖아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어? 자, a가 음수야. 자, 그러면 음수에다가 양수 곱했으니까 얘는 음수. 음수에다가 음수 곱했으니까 양수라고. 자, 이렇게 첫 번째 과정은 부호 판단. 알겠지? 공식을 쓰기 위한.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렇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튀어나온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세모가 되는 거고. 자, 이번에 좀 차이가 뭔지 알겠어요? 플러스.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가운데가 마이너스야. 플러스.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있는 걸 그냥 써 일단. 알겠죠? 그 다음에 세모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양수니까 어떻게 나와요? 그냥 나온다 했지. 마이너스. 그렇죠. 그냥 나온다고 했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세모 자리에다가 얘는 6a 집어넣고 얘는 마이너스 3a를 집어넣으면 3이나. 문제에 있는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6a 플러스 3a가 돼서 얘는 답이 마이너스 3a가 돼요. 알겠어요? 자,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만 푸세요. 알겠죠? 이거 복습해야 된다. 네. 알겠죠? 진짜 잘 틀리는 문제야 이게. 야, 지금 내가 써준 거 A 단계 문제야 이거. 그럼 시험 문제가 이게 나오겠니? 안 나오지. 조금 더 귀찮은 뭔가가 나오겠죠? 그거는 이따가 유형 문제 풀면서 내가 설명해 줄게. 일단 요거에 대한 훈련이 반드시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루트 계산하고 싶은데 문자가 들어가 있네. 자,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제곱이 된 대상의 숫자가 또는 문자가 전체적으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부호 판단을 첫 번째로 하시고 두 번째는 이 공식에 의해서 양수일 때는 그냥 나와.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 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음수라고 하셨으니까 마이너스 붙여. 얘도 음수라고 하셨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 근데 보라색 숫자는 플러스니까 양수니까 별다른 부호를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안 붙였죠. 자, 색깔 구분을 괜히 한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플러스는 여기 있는 플러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야. 결코 여기 있는 보라색 숫자가 음수라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 게 아니지. 원래 루트 앞에 있었던 마이너스였다. 구분을 잘 지어야 된다. 알겠죠? 네. 틀리 잘해놔. 자,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알겠지? 자, 이래서 내가 복습하라고 한 거야. 자, 계산하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아이고, 여기다 썼지? 네. 지우자. 더 못 써야 돼? 또 있어요. 어우 세상에. 너무 다 집어넣네. 자, 거의 다 했어. 자, 그럼 계산할 때 얘들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주면 이건 책에 나오는 용어가 아닌데 자, 봐봐. 지금까지 한 게 형태가 다 어떠냐면요. 여기 지금 지워서 안 써있는데 아까 쓴 게 자, 그럼 정리 그냥 한번 해보자. 이게 너무 중요해서 지금 또 쓰고 있는 거야 자꾸. 계산하는 거 두 가지 방식밖에 안 알려드렸어요. 처음에 루트 a가 있는데 얘를 제곱했어. 저거랑 모양이 다르다는 거 알겠어요? 아까 내가 써줬지. 얘는
루트 a를 두 번 곱한 거지. 네. 맞아요? 루트 a를 두 번 곱한 거지. 그럼 답이 뭐가 나와? 그냥 a가 나와. 이유가 뭐라고요? 루트 a는 a의 제곱근이잖아. 그럼 그 제곱근을 똑같은 걸 두 번 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 원래 숫자가 나와야 되지. 그 원래 숫자가 a란 말이야. 누구? 루트 안에 있는 a란 말이야. 알겠어요? 자, 이거를 앞으로 선생님이 뭐라고 읽을 거냐면 얘를 자, 책에 나오는 용어는 아닌데 제곱이 어디 써 있어? 루트 기준으로 바깥 부분에 써 있죠? 그래서 얘를 루트 바깥 제곱이라고 그냥 유치하게 부를 거예요. 그럼 되게 쉬워. 제곱이 바깥에 있으면 그냥 안에 있는 거 튀어나오면 돼. 너무 쉬워. 자, 그럼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건 저거야. 저거. 자, 근데 자, 루트 a가 있는데 이번엔 바깥 제곱이 아니라 제곱이라는 게 루트 안에 있었어. 자, 지수의 위치를 판단하세요. 루트 바깥에 있느냐, 루트 안에 있느냐, 이 차이를 구분지어야 돼. 별 차이 안 날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난다, 성민아. 성민이야. 성민아.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냥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자, 저기 썼으니까 또 안 쓴다. 자, 그럼 이건 이제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루트 제곱이 안쪽에 있지, 루트 안에. 그래서 루트 안에 제곱이라고 그냥 부를 거야. 그럼 니네가 민감하고 루트 안에 제곱인 거라고. 루트 바깥 제곱은 답이 명확하거든. 그냥 튀어나오면 돼. 저기 숫자가 아니 문자가 아니라 숫자면 이렇게 지우면 된다고요? 숫자할 때 이제 막 지워도 되는 거지. 근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숫자에 너무 치중해서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애들이 계산을 이런 걸 못해. 이런 건 계산 못한다. 처음 할 때 제대로 해야 돼. 애들이 자주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숫자로만 생각해서 그런 거야. 내가 아까 숫자 언급한 거는 부호 따지기 위함이었죠. 부호가 중요한 거니까. 알겠지? 헷갈리면 안 된다. 자, 됐죠? 자, 그럼 남은 거 하나 해보자.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대소관계 비교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건 너무 쉽습니다. 자, 네모 몇 번이더라? 아, 몇 번이냐? 5번이니? 6번이니? 네모 몇 번이냐? 네모. 오늘 지워버려가지고. 4번까지 4번까지 했어요? 5번 하죠. 자, 루트라는 표현을 이제 오늘 처음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자, 루트가 있다고 해서 니네가 사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고, 루트도 엄연히 뭐냐면 그냥 숫자야. 근데 왜 썼다고? 제곱근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호를 만든 거였잖아. 그래서 제곱근 루트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걔도 그냥 숫자다 보니까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 자, 하는 게 매우 쉬워요. 자, 일단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 중학교 범위에서는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무조건 양수란 말이지. 자, 요거 읽을 때 루트 A와 루트 B가 있대. 근데 대소관계를 비교했더니 오른쪽에 더 크대. 그럼 이게 뭐랑 똑같은 의미냐면 A랑 B랑 비교했을 때 B가 더 크다랑 똑같은 의미야. 야, 그냥 쓰지 말고 확인해봐. 그냥 써라 이거. 야, 2하고 3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당연히 3이 크죠. 생각? 아까 우리 용어 공부했다? 2의 제곱근은 뭐야? 아니 2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하라고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지.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 중에 양의 제곱근이 플러스 루트 2지. 3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지. 그 중에 양수는 플러스 루트 3이지. 그러면 그 중에 양의 제곱근 루트 2랑 양의 제곱근 루트 3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이 얘가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의미랑 이 의미가 사실 다 똑같은 의미예요. 알겠죠? 자, 그럼 단순하게 비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루트끼리 대소관계 비교하고자 하는 게 이 내용이거든요. 오케이? 그랬을 때 비교하는 방법 너무 쉽다고. 루트 안에 있는 숫자만 째려봐. 루트 안에 있는 숫자만 째려봐. 그때 3이 더 크지. 그럼 루트가 씌워져 있다고 대소관계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알겠어요?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숫자의 안의 숫자가 더 큰 루트 값이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루트 안에 거가 크면 걔가 더 크네요. 자, 단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위에 사실 하나 학습했어요. 야,
루트 A랑 루트 B랑 대소관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양변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떻게 돼? 야 우리 부등식 공부했잖아. 양변에 음수 곱하면 부등호가 뒤집어진다면서. 그럼 그때는 부등호 방향을 이렇게 뒤집어야겠지. 당연한 거죠? 그러면 위에 거랑 똑대로 해보자. 위에 거 또 쓰는 거야. 자, A랑 B랑 비교했을 때 B가 더 크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양변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이게 뭐랑 의미가 똑같냐면 자,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랑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누가 더 A가 큰 거야? 커요. 마이너스 A가 더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녹색 글자만 외우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야, 그럼 굳이 따지면 루트 2도 양수고 루트 3도 양수잖아. 그럼 양수끼리는 루트 안의 숫자가 더 큰 게 더 커. 말 그대로.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루트 2는 2의 음의 제곱근이지. 마이너스 루트 3은 3의 음의 제곱근이지. 그럼 누가 더 크다고 비교하냐면 이거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갖다가 비교하겠다는 거야. 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2가 더 크죠. 오케이? 그럼 그 각각의 숫자에다가 루트 씌운 애들도 대소관계가 얘가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이거는 녹색 글씨랑 좀 다르다는 거 아니니? 얘는 루트 3이 루트 하는 숫자가 3이 더 크니까 얘가 더 큰 게 맞는데 둘 다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 반대가 돼버렸지. 야, 루트 안에 있는 숫자로 보면 얘는 3이고 얘는 2잖아. 그럼 선생님 얘가 더 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둘 다 음수일 때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돼. 둘 다 음수일 때 루트 안의 자 숫자가 더 큰 루트 값이 이번엔 반대로 작은 수야. 반대로 생각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둘 다 양수일 때는 그냥 루트 안에 게 크면 아 걔가 더 크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둘 다 만약에 음수가 되면은 뻔한 거지.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자, 뭐 이거는 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건데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3은 누가 더 클까요? 당연히 루트 2가 더 크죠. 아, 얘는 음수잖아. 당연하죠. 얘는 양수잖아. 알겠지? 자, 그럼 이거는 부호가 다르면 어떻게 된 거야? 당연히 양수가 더 큰 거지. 알겠죠? 뭐 의미가 없긴 한데 그냥 써봐. 알겠죠? 자, 좀 쉬었다 합시다.